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오랜만에 아우디가 내놓은 신차죠. A5 스포트백인데요. 개인적으로도 1세대 스포트백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당시 모델은 디젤 엔진을 얹고 있었는데 현재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2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조금 더 힘찬 주행을 해볼 수 있으리라 예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타보는 아우디 콰트로. 과거에는 이 콰트로가 정말 사륜구동에서는 막강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좋은 시스템을 내놓다 보니까 이 콰트로의 진가가 다소 좀 희석됐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번 아우디 A5 스포트백이 과거의 아쉬움들을 만회시킬 수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아우디가 A5를 통해 국내 시장 판매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45 TFSI라는 모델명의 2리터 터보 사양이 먼저 출시됐는데요. 쿠페, 카브리올레, 스포트백 3종이 모두 나왔는데 테스트 모델은 4도 패스트백 모델인 A5 스포트백입니다. 2세대 모델로 바뀐 만큼 디자인은 세련된 모습이죠. 특히 국내 출시된 모델은 S라인 패키지가 적용돼 스포티한 스타일의 전후 범퍼, 듀얼 머플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우디를 상징하는 싱글 프레임 그릴은 낮고 넓어졌습니다. 엔진 후드의 주름 장식도 멋있고요.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입니다. 측면부는 아우디 특유의 패스트백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부드러운 루프라인이 인상적이죠. 도어는 프레임리스 방식이고 문을 열면 아우디 로고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거대한 휠입니다. 아우디의 고성능 디비전인 아우디 스포트에 20인치 휠과 265mm의 타이어를 매칭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17인치부터 시작하니까 국내 사양이 가장 큰 규격입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가 멋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디퓨저 디자인으로 멋을 냈고요. 트렁크는 리프트 게이트 형식이며 전동식으로 작동하는데 넓게 열립니다. 여기서 잠시 무게 배분을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A5 스포트백 디젤 모델과 비교하면 엔진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 감소폭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 무게 배분은 비슷하네요. 인테리어는 아우디의 최신 스타일이 적용됐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요. 버추얼 콕핏이라는 이름의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이제 익숙해졌죠. 2014년 3세대 TT부터 사용해 왔으니 디스플레이 계기판의 원조격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사 대비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경향이 부각됩니다. 그래도 한글화는 잘 돼 있네요. 스티어링 휠은 얇게 디자인했습니다. 패들도 있고요. 센터 페시아 상단에는 태블릿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 터치 인식 기능을 공조장치 버튼에 넣어놨네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아쉬운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어 레버는 현재 아우디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며 주위에 MMI 조작을 위한 다이얼과 버튼을 배치했습니다. 스포티한 모델 성격답게 시트도 몸을 잡아주는 스타일입니다. 열선 정도만 지원하고요. 뒷좌석은 무릎 공간은 넉넉하지만 머리 공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센터 터널도 꽤 높죠? 그리고 디자인에 욕심을 내서인지 뒷좌석 유리창은 이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네모 반듯하고 넓은 사이즈입니다. 뒷좌석 폴딩을 통해 공간도 넓힐 수 있고요.
잠시 A5 스포트백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편의 및 안전 장비로는 차량 및 보행자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간거리 경고,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오토 하이빔이 탑재됐습니다. 공조장치도 트라이존을 지원하고 텔레매틱스 기능도 있고요. 대신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 쿠페와 카브리올레 모델에는 뱅 앤 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스포트백 모델에는 빠졌네요. 사운드 시스템 성능도 6천만원대 차량에 어울리지 않아 아쉬움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은 해외에서는 이미 A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다는 점이죠. 국내 출시와 함께 구형 모델이 된 만큼 할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우디에게만 뭐라 하기도 그런 것이 국내 인증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A5 스포트백이 아우디 코리아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아우디 상당히 반가운데요. 특히 제가 2000년대 이제 초반에서 2010년 전후까지 아우디 모델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A4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당시에 그 아우디가 보여주었던 그 특별함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 아우디가 당시 이제 시승차들의 약간의 편법이라면 편법, 장난이라면 장난을 쳤던 것이 시승차의 타이어 스펙을 매우 좋게 만들어서 왔었는데요. 네, A4만 해도 노멀보다 더 큰 사이즈, 거기에 스포츠 타이어를 달아서 정말 그 당시에 이 코너링 부분에서 맹위를 떨쳤던 이 BMW 335i보다도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억에 남았던 바가 있는데, 오늘 모델도 타이어가 상당히 커졌죠. 다행히 저희만을 위한 스펙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달려볼까요? 입석으로 ESP는 해제를 했고요. 1단계는 스포츠 모드, 그리고 2단계로 ESC가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속력은 상당한데요. 생각보다 이 엔진음, 실내로 스며드는 엔진음이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데, 자, 엔진은 252마력, 최대 토크는 37.7kg 폴스미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2리터급 엔진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270마력대 엔진도 있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250마력대 엔진인데,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볼보 같은 경우가 이 토크가 35.7kgm였었죠. 반면 현재 아우디가 37.7. 또한 이제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캐딜락 같은 경우 또한 BMW 모델이 이제 40kgm대를 이제 전후하는 만큼 향후에 아우디도 약간 이런 성능 부분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체감으로 느끼는 토크, 오히려 약간은 마일드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가감속 대 위화감이 크지 않다는 점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강렬한 토크감이 없다는 것인데, 다행인 것은 실제 가속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16초를 기록해 냈는데요. 이 정도라면 2리터급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상당한 성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뒤에가 이제 0.02초 차이가 나는
네, 같은 이제 아우디의 TT인데 과거 TT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구성, 주행 성능으로 인상을 줬었는데 현재도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만큼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을 통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가속 부분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4륜구동 시스템과 터보차저의 만남 덕분에 네, 6초대 초반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잠깐 다시 볼까요? 네, 뭐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이죠. 이제 뭐 빠르다고 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6초대. 저희가 과거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비교해서 캐딜락 APS가 한겨울에 정말 이제 한겨울에 5.9초를 낸 적이 있는데 현재 이제 계절 조건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이 아우디 쪽이 네, 동력 효율 측면에서는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이죠. 네,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절도감 있는 그런 변속 감각을 보여주게 되고, 여기에 네, 각단을 오갈 때 지금 이제 패드를 써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루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코너 어떤 그 횡 뒷값이 좀 많아진 상황이라고 할까요? 코너링 때 네, 가속을 하다가 시프트 다운 턴 다시 재가속, 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조건이 걸렸을 때, 특히 이제 RPM이 약간 높은 영역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원만하게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안전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을 좀 더 깔끔하게 해준다면 이 A5 스포트백이 갖는 그런 주행 성능이 한층 더 재미있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는 어느 때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스로틀을 열어주고, 어느 때는 저는 밟았는데 혼자서 이제 꾹꾹 닫고 있는, 그래서 좀 뭔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뭔가 이 답답함을 주곤 하는데 이런 점들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고요. 4륜구동 모델들, 과거에는 이제 그 후륜구동 모델 대비 날카로운 맛이 떨어져서 매니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우디 라인의 RS 쪽으로 가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S급에서는 그 정도의 인상적인 느낌까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보통 보면은 뭐 그 당시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뭐 V8 엔진을 얻는다든지,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는 V6 터보 엔진을 얻는다든지, 이런 어떤 힘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S급의 매력을 부각했었는데, 반면 RS는 날카로움이 있었죠. 현재 아우디 모델들, 사실 먼저 테스트했었던,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우디 TT 같은 경우도 이 날카로움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A5 스포트백에서도 그 날카로움이 잘 살아납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매우 단단한 편은 아닌데 네, 현재 댐핑 컨트롤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변화, 모드감 변화가 극적이진 않습니다. 때문에 이 어떤 약간 스포티함을 기대하고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 강하게 비춰지지만 일상주행을 비롯해서 스포츠주행, 이 두 가지를 양립시킨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서스펜션 세팅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팅이 좋은데요. 자,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싶은데요. 네, 김선웅 기자에게 아우디 A5 스포트백에 적용된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우디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외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엄지를 치켜 올리면서 칭찬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전륜 서스펜션의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WC 본만 해도 충분한데 아우디는 왜 멀티링크 방식을 썼을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돌리면 바퀴도 함께 움직이죠. 여기서 바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축은 사실 바퀴가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서스펜션 구조물에 있습니다. 이 축이 돌아가니까 바퀴가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바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을 할 때 스티어링 감각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를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우디는 어떻게 하면 이 바퀴를 중심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회전축은 바퀴 안쪽에 있지만 이것을 멀티링크 구조를 통해 마치 바퀴 자체에 회전축이 있는 것처럼 만든 건데요. 이 덕분에 아우디는 정교한 스티어링 감각을 갖고 안정성도 높이면서 승차감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아우디도 독일 3사의 일원답죠. 아우디가 사용하는 5링크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 그래도 재밌었죠? 요즘 김선웅 기자가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 날카로움을 만드는 다른 요소가 한 가지 더 숨어 있는데 바로 타이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타이어를 볼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네, 편평비가 무려 30입니다. 30 시리즈 타이어를 쓰는 것들, 슈퍼카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 사실 이 정도 급에서는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아우디가 정말 큰 휠을 달아놨네요. 현재 휠은 20인치고 타이어 너비 265,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5P인데요. 가장 최신 사양인 스포츠 컨택 6, 바로 이제 밑에 위치하는 타이어인데 그래도 제법 성능이 좋은 타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코너링 때 특징은 기본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는데 빠른 조향이 이루어진다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리어가 재미있게 흘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4륜구동 모델들은 주구장창 언더스티어만 났지만 현재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뉴트럴 혹은 언더, 뉴트럴, 때로는 오버스티어 현상까지 일정 부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주행 특성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 핫해치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마일드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주행 특성이 약간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타이어의 성격 자체가 한계치로 올라왔을 때 급작스럽게 그립을 놔버리는 타입입니다. 리커버리, 다시금 이제 그립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성격이 변한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나 265mm급 타이어를 다 쓰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또한 빠른 속도로 코너를 이렇게 진입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넘어갔을 때 혹은 언더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시간, 그 그립을 놓쳤을 때 그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신 다음 타이어의 그립에 대한 캐치가 확실히 이루어졌을 때 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는 해도 4륜구동 모델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또한 이 정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보여주는 이 기술의 진보, 아우디가 기술의 진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단한 성능을 기록해냈는데요. 사실 이 차의 마일리지가 2000대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 있는데, 요즘 이제 기자분들이 차를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타시다 보니까 혹은 고속도로에서만 타시다 보니까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A5 스포트백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이제 테스트하면서 컨디션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결과
완전히 냉간시, 요즘 냉간시, 저희가 요즘에 해가 짧다 보니까 야간에 테스트할 때도 있는데 완전 냉간시에는 36m대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로는 34에서 35m대 초반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성능이죠. 사실 브레이크 어떤 그 시스템을 외적으로 보더라도 시스템의 어떤 용량 자체가 충분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단지 시각적인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 다가와 준다는 점, 이 체감적인 이 성능으로 잘 다가와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칭찬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감각적으로 오랜만에 이 아우디를 타서 그런지 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할 말이 많아진 것 같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정말 할 말 많잖아요. 조금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트의 구성도 좋은 편이고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 손에 잡히는 감 이런 것도 좋고 다만 이제 이 유럽 차들 일부가 이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스티어링 휠을 수동이 아닌 전동으로 조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사이즈인데 사실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너무 작죠? 이런 점은 향후에 좀 보완을 해주면 좋겠고 반면 이 밑에 공조장치라든지 어떤 이 실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우디가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가솔린 이제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요즘 나오는 차들 특히 이제 이 차의 4륜구동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때 수긍할 정도는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조금 더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숙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미난 것이 약간은 그 엔진음이 부각되긴 하는데 실내로 왔을 때 특히 중앙 맨 뒤로 갔을 때 이 머플러 때문에 후미 쪽에 소음이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디는 A5는 재밌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참고로 이제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도 58.5dB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265mm급 타이어를 4개나 쓴 것 치고 이 주행하고 있을 때 로드 노이즈 등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우디 A5 스포트백. 자,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6,200만원대. 물론 아우디 이제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래도 양심적으로 정말 싸게 내놨어 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실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 어떤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물론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달고 있고 거기에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잘 담아놨죠. 뭐 안전장비도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실 이제 볼보가 요즘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볼보의 가격이 정말 싸서 정말 착해서라기보다는 아우디나 BMW처럼 가격을 일단 확 올려놓고 할인을 빵빵빵빵 때리는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착하게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우디도 사실은 이런 잘못된 가격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만큼 향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모델에서 아쉬운 부분이 지금 통풍 시트가 없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으로 놓고 본다면 브레이크 페달은 없더라도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격이 6천만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재미난 친구였죠. 아우디 A5 스포트백을 만나봤습니다.